안녕하세요, 버블리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제 레시피 소개한 거를 많이 따라서 해먹는 편인데 완전 꽂혀가지고 막 일주일에 3-4번씩 해먹는 그런 레시피들이 있거든요. 그런 레시피들의 공통점을 보면 일단 간편하고 맛있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처럼 그냥 간편하게 요리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 따라하시면 좋을 만한 그런 유튜버 레시피 손민수 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진짜 주구장창 해먹었던 김나영님이 소개했던 소고기 대파 파스타 요걸 해볼 건데 이게 진짜 간단한데 감칠맛이 진짜 엄청 느껴져가지고 진짜 안 질리고 계속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김나영님이 소개해주신 레시피에서 조금 더 약간 킥을 가미해서 좀 저만의 레시피로 변형을 좀 하긴 했는데 그게 제 입맛에는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서 그 킥도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같이 해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제 주방인데요. 몇 번 영상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이번에 완전 제대로 요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엄청 말끔하게 치운 상태입니다. 김나영님 소고기 대파 파스타에 들어가는 주재료는 첫 번째로 이 소고기. 저는 설에 선물로 받은 등심을 준비를 했는데 그냥 부드러운 소고기? 안심도 좋고 등심도 좋고 뭐 채끝도 좋고 그냥 아무 좋은 소고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등심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핏물 이렇게 키친타올로 이제 눌러가지고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소고기보다는 이렇게 실온에 놔둔 소고기가 더 익히기 좋기 때문에 약간 실온 상태에서 더 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다음에 소고기 대파 파스타니까 대파가 또 있어야겠죠. 대파가 저희 집에 이렇게 온전한 게 없어가지고 지금 짜투리 대파를 좀 소진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해놨고 그다음에 마늘은 한 8알에서 10알 정도? 우리나라 또 마늘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마늘은 드시고 싶은 만큼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나영님께서는 아스파라거스를 넣으셨는데 사실 아스파라거스가 저희 동네에서는 살짝 구하기도 힘들고 그게 아스파라거스가 엄청 많이 팔고 금방 약간 물러져가지고 보관이 좀 힘들더라고요. 저희는 야채를 그렇게 막 많이 먹는 편이 아니어서 이렇게 보관도 쉽고 또 저렴하고 잘 구할 수 있는 브로콜리로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브로콜리 씻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막 끓는 물에 데치는 분들도 있으시고 막 식초에 막 베이킹소다 같은 거 푸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저는 이 자연그램에서 나온 칼슘 파우더, 과일 채소 세척제 이거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쌀 씻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생선이나 고기도 뭐 뿌려가지고 비린내도 잡을 수 있고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제품인데 이게 먹어도 될 만큼 우리 몸에 유해한 제품이 아니어가지고 되게 안전하게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보통 브로콜리나 이런 채소를 씻는데 이거 되게 좋아서 하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소개를 해봤어요. 그래서 야채는 이렇게 그냥 브로콜리, 대파, 마늘 이렇게 준비를 하면 끝이고 그다음에 양념으로 이 쯔유가 필요한데 뭐 쯔유나 뭐 맛간장 이런 거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쯔유가 있어서 김나영님 레시피대로 이 쯔유를 쓸 거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킥이 하나가 있는데 그 재료는 요리하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요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파스타를 가장 먼저 삶아줘야 되니까 약간 중간 정도 사이즈 냄비에 물을 받아왔고요. 물을 끓여주겠습니다. 물이 끓길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파랑 요 브로콜리를 좀 손질을 하고 있겠습니다. 브로콜리는 지금 제가 작게 이렇게 손질을 좀 해놨는데 그냥 먹기 좋은 크기만큼 조금씩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손질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파랑 마늘 손질해줄게요. 싱크대에서 파 겉껍데기만 살짝 벗겨왔고 김나영님은 그 길쭉하게 써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길게 이런 식으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파를 썰어줬는데 그 사이에 물이 지금 끓고 있어가지고 빨리 파스타를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파를 넣고 소금을 살짝만 뿌려주시면 돼요. 한 스푼 정도? 이렇게 파스타는 7분 정도 삶아주시면 돼요. 그동안 저는 마늘을 반을 갈라서 넣고 있겠습니다. 원래 김나영님은 통으로 그냥 마늘을 넣으셨는데 마늘이 생각보다 통으로 넣으면 잘 안 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을 갈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야채 손질을 해줬습니다. 야채 손질이 다 됐으니까 이제 여기에 소고기를 넣고 야채를 볶아줄게요. 이 아보카도 오일을 쓰는데 아보카도 오일을 살짝 둘러주고 고기 먼저 구워줄게요. 그다음에 마늘을 먼저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잘라줘요. 브로콜리도 넣어줍니다. 면이 다 익어가지고 면도 더 넣어줄게요. 그다음에 파도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쯔유를 2스푼 넣어주시면 돼요. 다음에 볶아주시면 끝입니다. 여기서 제 킥은 요 페페론치노예요. 이 페페론치노가 살짝 들어가면 약간 한국인 입맛? 더 매콤하고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둘, 셋. 하나 볼게요.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완전 맛있게 생겼죠? 네, 요즘 제가 에사비를 다시 먹기 시작해가지고 에사비 한 잔 타면서 식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한번 섞어주시고 이게 그냥 페페론치노가 안 들어가면 살짝 더 약간 좀 느끼한 맛이 좀 강할 수가 있는데 확실히 페페론치노가 들어가니까 한국인 진짜 찰떡 입맛이더라고요. 면도 너무 잘 익었고 진짜 맛있어요. 김나영님 유튜브에 나온 레시피 중에 꽤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여러 개 따라해봤는데 요즘 제 1픽은 이겁니다. 소고기 대파 파스타. 한번 여러분도 꼭 해드셔보세요. 두 번째 레시피는 바로 윤그리님의 레몬 명란 파스타입니다. 제가 이건 작년부터 진짜 주구장창 해먹었던 요리인데 진짜 한번 해먹으면 진짜 레몬이랑 그 명란의 그 밸런스가 완전 진짜 최고거든요. 그래서 오일 파스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재료 소개를 해보면 파스타, 면, 그다음에 명란 파스타이기 때문에 명란, 그다음에 마늘, 그리고 페페론치노가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페페론치노랑 면에 넣을 소금, 그리고 저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윤그리님 레시피에는 아마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새우, 냉동새우를 이렇게 해동해서 넣으려고 이렇게 준비해놨고 이 올리브유가 2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 쓸 때 이제 면 볶을 때나 쓸 보급형 올리브유고 얘는 좀 좋은 올리브유인데
막 엄청 비싼 것도 필요 없이 좀 올리브유의 그 향이 진한 올리브유면 다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종류의 올리브유를 준비를 했는데 저는 뭐 올리브유가 이렇게 막 좋은 게 많이 없을 때는 그냥 이런 보급형 올리브유로도 그냥 후루룩 해먹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꼭 준비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레몬. 이 파스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레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 레몬을 오늘 이거 한다고 한 개를 한 1,190원 주고 홈플러스에서 사왔는데 이 레몬이 가끔 구하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레몬을 만약에 생레몬을 못 구했다 치면 그냥 이렇게 레몬 주스를 대용해서도 쓰거든요. 그냥 이 레몬 주스는 유통기한도 되게 오래 가고 그냥 하나 있으면 여기저기 뭐 샐러드 만들 때나 이럴 때도 쓰기 좋아가지고 하나 이렇게 구비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생레몬 못 구하시면 이 레몬 주스로 대체하셔도 괜찮으니까 둘 중에 구하실 수 있는 거 구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물. 여기다가 이제 파스타면을 끓일 거라서 물을 먼저 끓여볼게요. 물이 끓을 때 파스타면을 이렇게 넣어주고 소금을 꼭 넣어주셔야 이게 은은하게 이제 짠맛이 좀 있어야지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면수를 쓸 거기 때문에 꼭 소금을 넣어서 간을 해주세요. 이렇게 물이 끓는 동안 다른 팬을 준비해서 이제 마늘이랑 재료들을 살짝 볶아줄게요. 그리고 스파게티는 한 6분에서 7분 정도 삶아주시면 됩니다. 팬이 예열이 됐으면 이렇게 보급형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을 볶아줄게요. 살짝 약불에 해주시면 돼요. 다진 마늘이라서 진짜 약한 불에 살짝씩 볶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볶으면서 면이 익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때 이렇게 새우 해동된 거를 넣어서 마늘이랑 살짝 볶아주세요. 면이 얼추 다 익어서 여기 면수를 3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그냥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면을 옮겨줍니다. 다음에 페페론치노 살짝 넣어주시고 명란을 잘 풀어주세요. 그래서 잘 볶아줍니다. 그 다음에 불을 끄고 이렇게 좀 좋은 올리브유를 한 바퀴 이렇게 쑥 둘러주면 끝입니다. 주고 잘 비벼준 다음에 하고 마지막으로 이 레몬 슬라이스를 이렇게 싹 올려주면 끝납니다. 맛있겠죠? 짜잔! 완전 맛있게 생겼죠? 이게 레몬이 진짜 킥이거든요? 그래서 레몬을 이렇게 슬라이스 된 거를 이렇게 포크로 뚝뚝뚝 구멍을 낸 다음에 한번 샥 짜줍니다. 이렇게. 레몬은 그냥 신 거 좋아하시면 뭐 이 정도? 저는 신 걸 좋아해서 이 정도 넣는데 조금 신맛이 부담스럽다 하시면 좀 조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호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살짝 올리브유를 여기서 또 한 번 뿌려주면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해서 먹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제가 그동안 살짝 이 맛을 잊고 있었는데 다시 엄청 해먹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맛있다. 이게 약간 명란이 짜잖아요. 근데 레몬이 진짜 약간 신맛이 살짝 이게 약간 프레쉬한 느낌을 딱 주면서 이 해산물이랑 진짜 잘 어울리고 어떤 재료를 넣어도 아마 다 좋을 것 같은데
이 새우랑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백질을 좀 더 드시고 싶다, 더 약간 든든하게 먹고 싶다 하면 이 새우 같이 넣어서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손민수 해볼 레시피는 이 햇주님의 갈릭 버터 파스타입니다. 얘도 제가 한두 번 먹어봤는데 진짜 요리하기 싫을 때 이것만큼 간단한 레시피가 없어가지고 자주 해먹은 레시피거든요. 그래서 자취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재료도 막 뭐 많이 들어가는 게 없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면서 소개를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햇주님은 제가 진짜 사랑하는 유튜버 분이어가지고 그 요리하는 레시피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막 칠리 오일 누들 막 이런 것도 햇주님 레시피 중에 맛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아마 이 컨텐츠를 계속 하게 된다면 여러 햇주님 레시피를 아마 소개를 해드릴 것 같아요. 여튼 그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기보단 조금 더 간단하게 해가지고 좀 설거지 많이 안 나오게 그렇게 해서 좀 변형해서 저는 해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변형한 레시피를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해가지고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한번 해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리하기 전에 재료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이렇게 일단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파스타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 이제 올리브유, 그다음에 간장이랑 굴소스가 맛을 내기 위한 재료로 들어가고 갈릭 버터 파스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릭 한 움큼? 엄청 많죠? 얘는 2인분 기준으로 이렇게 엄청 한 움큼 담았고 한 스푼 정도? 큰 게 한 스푼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갈릭, 버터 이렇게 버터는 저는 좀 많은 양이긴 한데 한 20g에서 30g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너무 많지 않게 그냥 한 조각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바릴라 파스타 얘는 꽁킬리에 리가테라는 파스타 종류이고 생긴 거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조개 모양? 작은 조개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숏 파스타인데 햇주님은 그냥 스파게티 면으로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지금 스파게티 면이 똑 떨어지기도 했고 숏 파스타를 더 좋아하고 이걸로 해먹었더니 또 그것도 나름의 좀 맛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숏 파스타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파스타 종류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파마산 얘는 햇주님도 그렇게 막 크게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차이가 저는 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파마산 치즈 종류 하나 이제 구비하셔서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파를 하나 준비해주시면 돼요. 저는 흰 부분만 사용하려고 이렇게 미리 손질을 해놨는데 파 그냥 쪽파 쓰셔도 되고 파 맛이 나는 거면은 뭐든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 하나 준비를 해주시면 재료가 이제 끝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솥 하나로 파스타를 다 할 거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을 담아놨거든요. 여기다가 저 준비해놓은 요 숏 파스타를 물에다가 넣고 끓여볼게요. 이게 물이 끓기 전에 이렇게 소금을 넣어서 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고 지금 이렇게 물이 살짝 끓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콩킬리에 리가테를 1인분 기준으로 한 컵 정도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2인분을 저는 만들 거라 이렇게 한 컵, 2컵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끓여줄게요. 이제 물이 끓는 동안 이 파만 썰어주면 재료 준비는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엄청 간단하게 해드실 수 있어요. 이 파는 원래는 햇주님은 쪽파를 사용하셨는데 저희 집에는 쪽파가 없어가지고 대파 흰 부분을 사용을 해서 잘게 썰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다 썰어놨고 버터랑 마늘 넣고 이렇게 볶아주고 양념 넣고 하면은 파스타 진짜 간단하게 끝나요. 12분 정도가 지나가지고 지금 다 익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채반에 받쳐주고 여기에 면수를 한 국자 퍼줄게요. 이 같은 냄비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둘러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둘러주고 중약불 정도에 요 마늘을 살살 타지 않게 볶아주세요. 이렇게 마늘이 살짝
노릇노릇할 때까지 이렇게 볶아주셨으면은 굴소스랑 간장을 이렇게 1:1 비율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2인분이니까 2스푼씩 간장 2스푼, 굴소스 2스푼 이렇게 넣어서 간을 맞춰줄게요. 이렇게 살짝 볶다가 물기 뺀 면을 투하합니다. 그다음에 버터를 넣어줄게요. 조금 이게 뻑뻑한 느낌이 들면은 면수를 살짝 추가해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1스푼 정도 넣을게요. 다음으로 파마산을 살짝 넣어줘요. 한번 볶아주고 마지막으로 파를 반만 넣어주시고 반은 위에 고명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띡 이렇게 섞어주시면 끝이에요. 파를 살짝 이렇게 올리고 파마산도 살짝 뿌려주시면 이렇게 완성입니다. 짠! 완전 맛있게 생겼죠? 이렇게 쇼파스타로 이렇게 해먹어도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냥 숟가락으로 막 퍼먹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완성해봤습니다. 맛있다. 나 꼬들꼬들해서 맛있다. 이거? 이걸로 다른 파스타도 더 맛있겠는데? 괜찮더라고.